안녕하십니까. 인도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 부펜 하자리카입니다. 1926년에 인도의 북동쪽 끝에 있는 아삼 주에서 태어나 2011년 세상을 떠난 부펜 하자리카는 어릴 때부터 영화의 더빙 전문 가수로서 활동하면서 싱어송라이터로서 재능을 키웁니다. 그는 1952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이 시기에 그는 미국의 뛰어난 가수이자 연기자인 어, 폴 롭슨을 알게 됩니다. 폴 롭슨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기타는 악기가 아니야. 그건 사회적 도구이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부펜 하자리카는 뭄바이에 위치한 인도 민중연극협회와 함께 저작거리 문화운동에 뛰어들어 사회개혁의 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의 저작거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연을 노래하기 시작하죠.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들었던 미국의 저작거리 음악이 자연스럽게 그의 음악에 배어 있긴 하지만 누가 들어도 그의 음악의 뿌리는 인도의 전통 음악입니다. 인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부펜 하자리카의 음악을 특징 짓는 전통적인 인도의 악기와 선율이 제 중심을 잃지 않고 서구 음악의 영향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는 즐겨 하모니움이라는 손펌프 오르간으로 연주하며 노래하는데요. 하모니움은 1900년대 초엽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 널리 퍼진 악기입니다. 음색이 아코디언하고도 비슷해서 손풍금이라 해도 좋을 겁니다. 그가 인도의 저작거리에 소개한 노래들 중에 1927년 오스카 해머스타인 주니어가 가사를 쓰고요. 제롬 컨이 곡을 붙인 뮤지컬 쇼보트에 나오는 올맨 리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36년 영화 쇼보트에서 폴 롭슨이 특유의 매력적인 저음으로 불러 온 세상에 널리 퍼지죠. 폴 롭슨이 부펜 하자리카의 친구였다고 앞에서도 말했었죠. 부펜 하자리카가 리메이크한 노래의 제목은 오 강가투미 모이초 캐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 겐지스 강이여 너는 어찌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느뇨입니다. 앞구절까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겐지스강 양안을 따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나니 겐지스강이여 너는 침묵과 망각 속에 사는 그들의 고통을 듣느나 오 겐지스강이여 너는 어찌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느뇨. 예. 오 강가투미 보이초 캐노는 완벽하게 인도의 노래가 되어서요. 들으면 폴 롭슨의 오리지널을 떠올릴 수 있긴 하지만 부펜 하자리카의 노래에는 노래 음표 하나하나에 인도 저작거리의 향료가 짙게 뿌려져 있어 누가 들어도 이 노래는 인도의 노래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인도의 노래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그가 아예 영어로 부른 우린 같은 배를 탔다의 친구요. We are in the same boat, brother입니다. 이 노래의 오리지널은 미국의 흑인 포크 음악가 리드벨리가 1949년에 부른 노래입니다. 1953년에 그가 발표한 돌라해 돌라는 인도의 가마꾼에 대한 노래입니다. 돌라는 가마라는 뜻이죠. 노래의 전주에서 인도의 전통 타악기들과 손풍금 소리가 인도의 저작거리를 노래로 불러옵니다. 노래는 어이 가마꾼 하며 가마꾼을 부르는 권력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가마꾼들은 어깨에 무거운 가마를 지고 왕들과 군주들을 태우고 달립니다. 가사의 한 부분을 보시죠. 가마 안을 들여다보면 무언가 빛나는 세상, 아름다운 옷들, 가끔씩 흘깃흘깃 훔쳐보면 누군가의 머리 위에 씌어진 비단 모자. 아, 집에서 헐벗은 내 아이 등에는 걸칠 만한 셔츠조차 없건만 눈에서 흐르는 짭짤한 눈물을 씹으며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가마를 쥐고 달리고 달리네. 가마꾼에게 인생이란 땀에 젖은 몸뚱이로 고통스러운 길을 따라 가마를 실어 나르며 먹고 사는 일입니다. 군주들이 가물가물한 눈으로 가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가마꾼들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오를 때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발을 맞춰 가마를 져야 합니다. 자칫 땀에 젖은 어깨에서 가마가 미끄러지기도 할 양이면 가마를 다시 질 생각은 꿈도 꿀 수 없겠죠.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옛날부터 가마꾼들은 어깨에 가마를 쥐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제 가마꾼들의 몸은 점점 부서져 갑니다. 노래의 후렴처럼 해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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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하며 추임새를 넣는 부분은 우리말로 하면 영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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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곡소리 같기도 합니다. 부펜 하자리카는 고향인 아쌈 지역에서 영화 감독과 영화 음악을 맡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가 만든 노래들은 주로 아삼주의 공용어인 아사머로 된 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들은 인도뿐만 아니라 아사머를 쓸 줄 아는 방글라데시와 부탄에서도 커다란 호응을 얻습니다. 2006년 한 조사에 따르면 그가 1960년에 만든 아가야, 인간성은 인간됨을 위한 것이니 마누에 마누호르 바베에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국가 다음으로 사랑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노래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가사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아가야, 인간성은 인간됨을 위한 것이니 삶 또한 생명을 위한 것. 벗이여, 인간성은 인간됨을 위한 것이니 삶 또한 생명을 위한 것. 왜 우리는 다른 이에게서 약간의 공감이라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인간이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것, 인간이 인간을 수익을 위한 노예로 취급한다는 것. 역사가 이런 식으로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끄럽지 않겠나? 삶이란 깊고 험한 강물과 같은데 만일 약한 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당신이 삶에서 터득한 지혜는 무엇인가? 인간답지 못하고 결코 인간일 수 없는 악마가 인간인 척하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부끄럽지 않겠나. 전문적인 작사가 시바스 바네르지와 함께 쓴 가사는 단순하고 선율도 어디선가 들어본 느낌도 듭니다만 그래도 노래의 중독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부를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것이 부페나 하자리카가 이 노래를 만든 의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자신이 부르려고 했다기보다는 저작거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이 노래를 불렀으면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노래는 부펜 하자리카가 연주하는 경쾌한 손풍금의 선율에 따라 듣거나 부르는데 아무런 부담이 지어지지 않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언하건대 이 노래는 조금도 시인 척하지 않는 시입니다. 노래가 시작되는 아가야, 인간성은 인간됨을 위한 것. 정말 좋지 않나요? 내 생각에 이 노래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시입니다. 이 구절이 시바스 바네르지의 것인지 부펜 하자리카의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노래를 하찮은 명품, 캐주얼리 클래시컬이라고 요점 정리했는데 예, 동의합니다. 부페나 하자리카는 아쌈 지방은 물론이고요. 인도어권 전체에서 커다란 사랑을 받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그는 1967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아쌈주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죠. 정치가가 된 후에도 그가 여전히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었는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그의 노래들은 대략 그 이전의 노래들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를 브라마푸트라 강의 음유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브라마푸트라 강은 티베트에서 시작하여 히말라야 산맥을 가로지르며 아쌈 계곡을 지나 방글라데시를 거쳐 겐지스 강과 합류하는데
총 길이 2,900km의 거대한 강입니다. 인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부펜 하자리카 자신을 대표하는 노래는 아마도 나는 영원한 집시, 모의 띠자자보일 겁니다. 그럼 이 노래 가사로 부펜 하자리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사 뒷부분에 번역이 좀 확실치 않은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집시입니다. 나는 거친 자연을 떠돕니다. 나는 집에 머물 수 없는 집시입니다. 세상은 나를 나 그대로 품어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집을 잊었습니다. 나는 집시가 되었습니다. 겐지스강의 나라에서 태어나 나는 거대한 미시시피 강을 보았고 아름다운 볼가강도 보았습니다.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프랑스에 도착해 파리의 먼지를 뒤집어 썼고요. 인도의 엘로라 동굴에서 경험한 울림을 멀리 떨어진 시카고에 전해주기도 했죠. 나는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의 회교사원에도 앉아 인도의 시인 갈립의 아름다운 시 낭송을 들었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무덤가에서 러시아의 소설가 고르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되풀이에서 길이 나를 이끄는 대로 길은 나의 집이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방랑자들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내가 집시인 까닭입니다. 대부분의 집시들이 정해진 방향이 없지만 나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떠돌아다닙니다. 어디에 가든 내 마음은 내가 가는 곳의 색깔에 물듭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서 나는 정말로 많은 집 없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나는 끝없는 장미덤불을 보았고 수백만 송이의 바쿨꽃들이 만발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보니 없이 시들어버린 꽃봉오리들도 보았답니다. 나는 집시입니다. 나는 거친 자연을 떠돕니다. 나는 집에 머물 수 없는 집시입니다. 세상은 나를 나 그대로 품어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집을 잊었습니다. 나는 집시가 되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